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후디니의 그 렌더링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헤비한 그 지오메트리를 렌더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딜레이드 로드 쉐이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 쉐이더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번 제가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매뉴얼에서 제가 이제 띄워온 거고요. 제가 테스트 렌더링 하는 건데, 저희가, 이러한 그 이펙트를 할 겁니다. 사실 이게 지금 그렇게 헤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너무 헤비하게 하면 렌더링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렌더링이 헤비하진 않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거에 한 100배 되는, 그 에셋이 있다고 하면 그 헤비한 그 지오메트리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호드니 멘트라를 이용해서 렌더링 하는지 그거에 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딜레이 로 쉐이더라는 거는 특별하게 이제 여기에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제가 해석해드리면 보통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면 이런 오브젝을 이 IFD라는 거는 뭐냐면 Instantaneous File Descrip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멘트라가 이 씬에 관한 설명서를 작성을 한다는 description 내용입니다. 이거를 만들 때 그 오브젝이 관련된 이 씬에 관련된 geometry를 램에 다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죠. 파이프라인이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램이 부족하게 되면 특히 이제 이 지오메트리가 그렇게 그 많은 램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워낙 크다 보면 그 램을 채워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쉐이더에 따라서 물론 이제 렌더러에 따라서 멘츄라가 아닌 어떤 다른 렌더러에 따라서 뭐 아놀드 같은 거라든지 뭐 다른 레드시프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램이 부족하면 디스크에서 용량을 끌어다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딜레이 로드 쉐이더라는 건 뭐냐면 이 처음부터 그냥 from disk 제가 처음부터 from disk에서 geometry로 렌더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램에 올리질 않아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램의 어떤 그 용량에 구애를 받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좀 느리겠죠. 그렇지만 크래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farm 렌더링을 할 때 의외로 그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뭐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뭐 풋프린트 뭐 해가지고 서버 렌더링 할 때 꼭 이게 단점이 아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에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굉장히 헤비한 지오메트리들을 디스크에서 끌어다가 쓰기 때문에 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한 오늘은 이거에 관한 워크플로우를 배울 거고요. 메인 이슈가 이제 딜레이 로드 쉐이더고요. 이건 사실 간단합니다. 그냥 사용하기가. 그리고 이제 요거만 하기는 좀 섭섭하니까 덤으로 이제 파티클 시스템을 파티클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시 리지드 바디 지오메트리로 만들어서 이거를 딜레이드 로드 쉐이더로 렌더링하게 하는 요 세 가지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시스템은 일종의 이 리지드 바디를 이미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메인이고 얘가 이제 렌더링이 되는 거죠. 전반적인 오늘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 10 정도 올려서 얘를 이미터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파티클 이미터로. 그래서 팝 네트워크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비티를 넣으면 실시간으로 바꿔주시고 소스를 스캐터 이걸로 하고요. 벌스를 얘네들을 이제 이미터로 하겠습니다. 그 리지드 바디에 그리고 이니셜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자, 근데 그 리지드 바디는 그 자체가 시뮬레이션이죠. 그리고 파티클도 그 자체가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공존할 수는 없겠죠. 제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파티클을 이미터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밋만 하고 죽어야 됩니다. 이밋만 하고 그 이밋했을 때의 데이터를 리지드 바디에 넘겨주고 리지드 바디가 그 다음에 그걸 테이크 오버를 해서 그 다음부터 리지드 바디가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끝까지 이렇게 계속 살아남을 게 아니라 이미 타고 죽어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팝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팝 소스에 보시면 birth에 여기 보시면 just born group이라는 게 있죠. 그냥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름은 제가 그냥 지은 겁니다. 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그룹에 just born이 들어왔죠. 자, just born. 지금 태어난 애죠. 태어난 애들만 남기고 다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지금 enable,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룰이 있고, 바운딩 박스를 이용하는 게 있고, 랜덤이 있고, 바인딩인데, 저희는 룰을 이용하는 겁니다. 룰이, dead가 1이면 죽는 거죠. 그러면 just born 그룹이 죽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 이거를 역으로 하는 거죠. 느낌표. 그럼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돼요. 이게 느낌표로 하면. 느낌표 맞나, 이게? 네, 느낌표 맞아요. 그럼 반대가 되면 태어나지 않은 애들은 다 지금 태어나지 않은 애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지금 태어난 애들만 지금 이 프레임에 태어난 애는 얘죠. 얘가 태어났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 프레임은 자기가 속하지 않는 거, 얘가 이제 태어난 거죠. 얘 태어난 애는 죽은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프레임이 태어난 거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얘가 2m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나중에 여기에다가 그 파티클에다가 property 또는 attribute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property라고 하는 게 낫겠죠. 물론 이제 attribute랑 같은 얘기인데 어떤 성격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로테이션 값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기에다가 pop wrangle를 사용을 해서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후디니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팝키를 다 죽이기 전에 저는 이게 필요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다가 제가 그 어떠한 성격을 비교를 할 겁니다. 랭글을 통해서 쭉. 그래서 이거를 이 파티클에 주고 리지드 바디는 그걸 넘겨받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들어가기 전에 일단 셋업을 해보죠. 자, 파티클은 여기에서 끝난 거니까 정리 차원에서 여기에 이거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정리 차원에서 파티클 의미로 이렇게 하죠. 여기에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를 하나 만듭니다. 네, 기본으로 하고요. 이거를 엣지 사이즈로 좀 올리고요. 자, 여기에 material fracture 쪼갰죠. 저희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쪼개야 맞지만 연습 삼아서 하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덜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이걸 했으면 이제 리지드 바디 컴피규어 해야죠. 그래서 디폴트로 내비로 두고 얘만 베리에이션을 줍니다. 덴시티가 자, 이거에 이제 카피트 포인트를 쓰면 되죠. 얘가 메인이고 예.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RBD release server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미 rigid body가 있죠. serve on creation frame 체크해 주시고 이미 rigid body 체크해 주시고 일단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자, 그라운드를 자, 바운스 0.25를 줄여주시고요. 얘도 그라운드 바운스를 0.2. 아까의 그거는 오브젝트 바운스였고 얘는 이제 그라운드 바운스. 이 카피트 포인터에서 이 팩트 인스턴스를 해버리시면 얘가 깨지질 않습니다. 팩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근데 얘가 지금 하나가 그대로 있죠, 그죠? 이 버그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있죠. 여기에서 랭글을 써가지고 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first frame이 나타나죠. first frame이면 remove poin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geometry handle 인티저고 usage 보면 포인트 넘버죠. 포인트 넘버가 제로겠죠. geometry handle도 0이고 자 그러면 0 input 그리고 0 이렇게 하면 사라지죠. 포인트가 사라졌으니까 파티클이 사라졌으니까 쟤도 이밋이 안되고 사라지겠죠. 자 여기에 이제 컬러를 여기 한번 컬러를 입혀 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저희는 각각 다른 컬러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그리고 이게 문제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이미 부딪혀서 깨진 애들도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 깨진 타입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똑같이 여기에서 프랙처링 한 다음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같겠죠. 다르면 그게 이상하죠. 저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얘도 있죠. 얘도 있죠. 그래서 그 베리에이션 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제가 예전 영상에는 스탬프 카피 스탬프라는 걸 썼는데 이제 후디니에서 없어졌어요. 여기 발륨 스탬프밖에 없네요. 자 카피 스탬프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카피트 포인트에도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카피트 포인트에 스탬프 기능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래서 for each 룹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 포인트죠. 포인트, 저희는 포인트. 왜냐하면 얘가 지금 포인트잖아요. 파티클이. 그래서 일단 포인트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for each 포인트를 써야 됩니다. 포인트. 얘가 들어오고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 카프트 포인트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묶입니다. 자, 이 상태로는 변동이 없어요. 이 상태로 변동이 없고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 얘 있죠, 얘. 프랙처링 할 때 패턴 있잖아요. 스캐터 시드 패턴을 주면 이게 지금 캐시가 돼서 안 바뀌는데 이 패턴을 주면 바뀌게 되죠. 이게 패턴을 주면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같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얘 각각의 이 각각의 오브젝이죠. 각각의 포인트죠.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파티클 이미터죠. 파티클 이미터가 여기 들어왔을 때 그 파티클 이미터에 따라서 얘 패턴이 바뀌도록 하는 게 관건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약간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for each begins에 보면 create meta import node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게 노드가 하나 생깁니다. 옆에 지저분하게. 왜 이렇게 하지?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detail attribute이라고 해서 iteration, number of iteration, 그 다음에 value, ivalue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iteration입니다. iteration이라는 건 뭐냐면 number of iteration, 이건 총 iteration 하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지금 얘 들어올 때는 0이죠, 그죠? 얘 0이겠네. 왜냐하면 하나만 들어오니까. 하나만 들어와서 그렇지만 하나만 들어온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들어올 때마다 달라야 되는 거죠. 얘는. 뭐 가끔가 얘 숫자를 늘리면 파티클 얘 숫자를 늘리면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 하나가 들어왔죠. 어쨌든 하나가 들어오든 두 개가 들어오든 이게 10개면 이터레이션이 이 넘버 오브 이터레이션 10이고 이터레이션이 0부터 9까지 돕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이 이터레이션 값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각 이터레이션마다 얘가 다르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달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이 경우에는 되게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0이 되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0이라는 거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들어올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터레이션만 여기에다가 사용을 하시게 되면 스캐터, 이 스캐터 값이 항상 같게 되죠. 그러면 하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여기 익스프레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이라는 이거는 외우시는 밖에 없어요. 이 for each 할 때. 여기에, 이렇게 다운표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하나짜리로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스트링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나오죠? 디테일에 스트링 2개 들어가고, 플로트 나고, 플로트는 인덱스니까 그냥 0으로 그냥 하는 거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j 있죠? 그 메타 데이터. 저게 for each 메타 데이터죠. 여기에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가 이제 이터레이션 넘버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 0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0이죠.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지금 그 하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어쨌든 얘에다가 랜덤 값을 주고요.
사실 이 경우에는 얘를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프레임 넘버, 어차피 랜덤 넘버를 쓸 거니까. 근데 연습 삼아 하는 거예요. 얘가 하나 이상 들어왔을 때는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이 값이 항상 0이니까 곱하게 되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프레임이라는 거를 넣고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 랜덤 값이죠. 랜덤 값이 되고 여기에 프레임에 1, 2, 3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랜덤 값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도 그냥 2, 3 그러면 이게 변하죠. 프레임마다. 그러면 한번 보죠. 이게 이 geometry sheet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시면 이게 좀 많이 늦습니다. 이 프로세싱이 좀 늦어요.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깨진 패턴들을 보죠. 자, 여기 보면 제가 굉장히 러프하게 지금 심플하게 하기 때문에 좀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스캐터 포인트가 4개밖에 안 되니까. 자, 이거와 똑같은 게 여기 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이게 아마 캐시가 아마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리프레시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좀 이쪽 면이 2개밖에 없죠. 근데 다른 거는 그런 면이 있는 게 없습니다. 패턴이 다 달라요. 예. 아까 아마 캐시가 남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리프레시 하니까 고쳐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베리에이션을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쪽에다가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for each에다가도. 근데 저는 포인트 컬러 여기 아까 우리 포인트 컬러에다가 얘를 이항을 하면 되거든요. 그 포인트 컬러를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포인트 컬러가 없죠. 포인트 컬러를 만들어서 포인트 컬러를 얘한테 이항을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 컬러를 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랜덤 넘버를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랜덤라이제이션 그래서 제 랜덤 넘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아이디는 0이 많이 나오니까 포인트 넘버는 아이디로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사라져도 항상 고유로 남기 때문에 포인트 넘버하고는 달라요. 그 파티클이 갖고 있는 고유의 아이디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제가 프레임 넘버를 arbitrary 넘버를 이렇게 줘서 제 랜덤 넘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자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컬러는 CD죠.
그래서 이렇게 RGB를 줘야 되고요. 랜덤 넘버 3개를 이렇게 줍니다. 여기에 제 랜덤 넘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arbitrary 넘버를 또 사용할게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이 랜덤 넘버는 계속 바뀌겠죠. 그리고 RGB도 달라야 되니까 제가 다른 값을 곱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일단 여기 CD 여기 있죠. CD 값이 변하나, 예, CD 값이 계속 변하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고, 자, 플레이를 하면 자, CD 값을 얘가 카피 포인터에서 컬러 값이 카피가 되죠. 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상태로 렌더링을 하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가 머티리얼을 집어넣을 거거든요. 근데 머티리얼은 기본적으로 프리모티브 애트리뷰트입니다. 프리모티브, 여기 머티리얼 집어넣을 건데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포인트잖아요. CD가. 그래서 CD를 이 머티리얼을 제가 머티리얼 기존에 있는 그래서 골드를 택했다. 얘는 틴트 값이니까 이거 화이트를 해주고요. 자, 이거 보면 use point color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사용이 되긴 하는데 이게 attribute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말로는 use point color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하면 얘가 지금 포인트 컬러죠. 이게 CD가 얘를 테이크 안 합니다. 그러면 attribute promotion을 써가지고 얘를 포인트에서 프리모트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프리모트 쪽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껐다 켰다 하면서 렌더링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라운드를 그리드로 만들어요. 그라운드로 만드신 다음에 그리드 저는 50
90. 그리고 밑으로 한 칸 내린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 익스트루드 그래서 디스턴스 1로 이렇게 해서 얘를 그라운드로 하고 얘도 머티리얼을 주어줘야 되겠죠. 머티리얼을 얘는 좀 반사가 되게끔 하고 얘는 박스 얘도 컬러 값이 틴트가 되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래서 얘를 그 다음에 라이트는 그냥 스카이라이트 그래서 이 상태에서 카메라 컨트롤 카메라 누르시면 이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가 만들어지죠. 카메라 만들어졌고 다시 RBD 메인 자 머티리얼까지 그래서 이 상태를 한번 디스플레이가 자, 이 벽이 없죠. 벽을 만드시려면 쉬운 방법은 그리드를 만든 다음에 얘를 카메라에 패런팅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90도로 세우시면 그리고 Z 값으로 쭉 보면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얘도 머티리얼 값을 주면 되죠.
얘는 좀 반사가 안 되는 걸로 클레이로 할까요?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벽 같은 경우에도 하늘색 같이 제가 머티리얼 어사인 안 했네요. 자, 그라운드 월 그다음에 스카이라이스 렌더링 아니라 이거는 한번 그 플레이 블래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립북을 자, 지금 저기 플립북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는데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죠. 지금 같은 라인에서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이밋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얘의 그 이밋 포인트를 좀 다양화 시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사이즈가 지금 다 일률적으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그 사이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P스케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 이니셜 빌라시티를 저희가 아까 그 애트리뷰트에서 좀 다양하게 주긴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증가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하고 이 시뮬레이션 파트는 끝내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로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여기 남겨놨었죠, 여기. 자, 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하이스를 하는 거죠. 여기 그러면 P겠죠, 포인트니까. 그래서 얘를 X값 놓고 이게 기존의 값이겠죠. 이게 기존의 값이겠죠, 그죠? 여기에 저희가 Y값만 포지션만 변하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my height이라는 거를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요. 랜덤 값을 여기에 1, 2, 3 너무 많이 사용하네. 이렇게 하면 0에서 1 사이겠죠. 얘가 그
되는 게. 근데 저희는 0에서 1보다 더 이거를 이거를 좀 더 조절하려면 fit 펑션을 쓰면 됩니다. fit 01을 쓰시면 돼요. 01을 쓰시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랜덤 값이 0에서 1 사이라는 거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fit은 fit 01은 그거를 전제하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값 리매핑을 해줍니다. 0에서 저희는 10까지 이렇게. 그러면 0에서 1이 아니라 0에서 10 사이의 랜덤 값을 fit 펑션을 이용을 해서 my height에 주고요. 그 my height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기존에 있는 여기 값에서 0에서 1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밋이 되겠죠. 이거를 콜론 안 넣었네요. LAND 스펠링.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예. 높이가 다양한 높이에서 지금 이밋이 되죠. 자, 그러면 P스케일을 한번 하겠습니다. P스케일은 같아요. P스케일도. P스케일은 실수죠. 그래서 얘도 그냥 위에 거 카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 다르게 주고 저희는 P스케일이 0.6에서 1.2 다 지금 1이었는데 P스케일 값을 0.6에서 1.2 이게 2배죠. 2배가 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소스에 보시면 attribute에 보면 initial velocity에 저희가 줬죠. 이렇게 다양하게. 근데 이게 좀 약하니까 얘 값이죠. y 값.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게끔 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한 얼마를 줘야 되나? 한 3, 1.5 베리에이션을 얘 반. 얘를 2 주고 그냥 2 줄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최대값이 4하고 최소값이 2 마이너스 2 최소값이 0이겠네요. 그냥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어떤 거는 4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플립북을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리프레시를 하고 자, 플레이 블래스트를 다시 했는데요. 플립북을 보시면 얘네들이 이니셜 벨로시티가 있고 또 다양한 높이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사이즈도 좀 다르고요. 그죠? 원근값 어떤 거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은 작으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 있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 있죠. 오리엔테이션이 다양하긴 한데 좀 부족해요. 이 처음에 그 로테이션 되어 있는 값들이 너무 그 차이가 많이 없어서 그거만 약간 하나만 더 추가하고 오리엔테이션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카피트 포인트에 보시면 여기 오리엔트 여기
오리엔트 있죠. 오리엔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아이고, 이 컬러 있죠. 얘를 똑같이 활용을 하되 얘가 0부터 1이죠. 여기다 할게요. 근데 얘는 360도입니다. 0에서 1이 아니라. 그러면 곱하기 360도를 해주면 되죠. 디그리라는 얘기예요. 레디언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를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딜레이 로드를 하겠습니다. 딜레이 로드는 어디에 어사인을 하냐면 여기가 지금 메인이죠. 얘가 리지드 바디가.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헤비하겠죠. 저희가 이걸 늘리면. 그러면 렌더 쪽에 가시면 여기 보면 벨라시티 이것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 여기에 멘트라를 하나 만들죠. 자, 멘트라에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멘트라에만. 여기 보시면 allow motion blur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velocity motion blur를 키시고요. 그 다음에 geometry에 가시면 여기에 procedural shader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죠. 자, 여기에 저희가 딜레이드 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딜레이드 로드 쉐이더를 여기다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아까 설명했지만 도입 부분에서 얘가 디스크에서 지오메트리를 끌어다가 바로 렌더링을 합니다. 램에 올리지 않고. 자, 그러면 저희가 머티리얼에 가서 여기에 딜레이 로드를 자, 딜레이 로드 프로시저럴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 저희가 어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파일을 geometry 파일을 어사인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프로덕션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렌더링 하기 전에 자 카메라 돼 있고 프레임 레인지죠. 그 다음에 자, 이거가 자, 카메라 지금 셋업 돼 있죠. 그리고 오브젝은 이제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만 렌더링 하고요. 하기 전에 저는 지오메트리를 캐시아웃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에 세이브를 하는 거죠. 그게 지오메트리 렌더 노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껴요. 그래서 얘가 지금 힙 네임하고 자 서페스가 자 얘죠 얘. 그래서 얘를 지오 디스크에 세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세이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카피 파라미터 다음에 얘한테 가서 paste relative reference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언타이틀이라는 게 지금 제가 세이브를 안 해서 언타이틀로 된 거예요. 그래서 RBD OBJ 14프레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보통 initialize simulation up 하시고, 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하시면 얘가 일단 얘를 베이크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베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렌더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저는 png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한 프레임 렌더링하고 얘가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빼먹었네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자,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난이 있습니다. 바운딩 이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바운딩 박스를 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카메라에 보이는 부분만 내가 디파인을 해주면 나머지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는 얘가 픽업을 안 해요. 이 카메라에 보이는 부분만 픽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전체 다를 할 거니까 이게 한 50 정도 되죠. 25, 25니까. 그래서 x 25 플러스 25 그냥 넉넉하게 할게요. 저는 30 그리고 Z도 30 얘는 저기만 해당됩니다. 이 리지드 바디 쪽만 거기만 어사인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이트는 뭐 이게 지금 0 한 5 정도로 되고 마이너스 이거는 충분하게 주죠. 한 50 정도. 네. 너무 충분하게 줬는데 어쨌든 이게 define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면 자 여기에서 얘를 다 끝내고 보통 얘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얘를 렌더링 하는 게 제일 세이프합니다. 그래야 중간에 크래시가 나도 얘를 다시 베이킹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한 프레임 렌더링하고 그러니까 프레임 1을 렌더링하고 베이킹하고 그 다음에 얘를 렌더링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 2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얘를 베이킹을 다시 해야 돼요. 뭐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저는 얘는 일단 다 끝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렌더링하는 거를 항상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면 여기에서 요거 있죠. 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 가이드라인 나옵니다. 이걸 많이 사용 안 하시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다 이거는 이제 오버라이팅 하는 거고요. 이제 레졸루션은 카메라에 따르고요. 카메라가 지금 1K로 돼 있으니까 프레임 레인지도 여기에 따르고 뭐 여기에 오버라이팅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specify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specify resolution 해서 뭐 이렇게 현재 이걸로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더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 아니라 노드 바이 노드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노드 바이 노드로 하시면 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부터 240 프레임을 다 한 다음에 베이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래야 잠깐만요. 그래야 딜레이드 로드가 좀 더 세이프하게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 어사인 하면 되죠. 저희가 머티리얼 저희가 이거를 이 이름을 안 줬네. 자, 이렇게. 지금 이게 파일이 없어서 여기가 없어서 지금 에러가 나는 건데 베이킹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제가 이거 렌더링 한 프레임만 렌더링 해볼게요. 근데 한 프레임 렌더링 하게 되면 일단 그러니까 얘를 한 프레임 렌더링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얘는 다 한 다음에 120프레임 다 한 다음에 제가 중간에 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누르시고 이거 하신 다음에 불안하시면 이렇게 오버라이팅 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오버라이팅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노드 바이 노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베이킹부터 먼저 하죠. 얘가 쭉 지금 240까지 그죠? 자, 조금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자, 제가 중간에 멈추고 뷰포트 렌더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가 여기까지 됐고요. 85프레임까지 베이킹이 됐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뷰포트에서 렌더 뷰죠. 렌더 뷰에서 아웃풋 이 렌더링 하고요. 얘죠, 얘. 멘트라. 이거 에러는 제가 중간에 끊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요게 지금 여기 렌더 어사인 했고, 카메라 1에서 제가 렌더링을 켰습니다. 멘트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레프트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되시면 그 부분만 렌더링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됩니다. 보고 싶은 부분만 여기 이렇게.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이런 노이즈 같은 부분은 일단 모션 블러를 켰기 때문에 샘플링을 높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샘플링을 높이면 지금 3x3가 디폴트인데 좀 샘플링을 뭐 6x6 뭐 2배 올리면 좋겠지만 렌더링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제가 요거를 한 9x9으로 해봤는데 뭐 한 프레임당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한 4x4나 이렇게 해도 노이즈가 많이 줄어듭니다. 자, 이게 에러가 안 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딜레이드 로드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사인 했죠. 이게 딜레이 로드가 자기가 그 바라보고 있는 곳에 디스크에 그 오브젝이 없으면 에러가 나서 렌더링이 얘가 안 됩니다. 아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밤새 렌더링을 해서 요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요 렌더링된 이미지를 렌더링된 결과물을 제가 뒤에 붙여 놓겠습니다. 한번 그 큰 샷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참고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하게 한번 튜토리얼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